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레이 338화 어제 뭐 봐서 28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화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입니다. 자, 오늘 어제 뭐 봤어 편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이것도 출간된 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출간일을 한번 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네. 왜냐면은 자 4월 30일 초판 발행이야. 그 오늘 발행이 됐다라는 시기지. 인쇄는 23일 날 됐네요. 되게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목은 두루안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자 미우라 켄타로가 원작과 프로듀스를 한, 그러니까 프로듀스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하지 만화에서. 그렇네요. 자기가 원작을 쓰고 그 아래 어시들을 작화를 하게 해서 만든 그런 프로듀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 절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출간이 됐어. 안 나올 줄 알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연재를 정말 초반만 하다가 끝나버려가지고 실제로 이 책이 한 3분의 2 정도만 만화로 구성돼 있고 뒤에는 자료집 내지는 시나리오로 이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팔리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사본 것도 있어. 일단 뭐 내용은 신화 얘기.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용족이 뭐 만든 어떤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은 뭐 웃음갈루. 그래서 보통 웃음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양성이야. 얘가 이제 주인공인데 일단 얘네들이 사는 어떤 신화 세계에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얘네 누구랑 살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되게 나이가 있고 집 주변에 약간 큰 방주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뭔지 알 법한 어떤 세계잖아. 근데 마을 얘가 한 번도 인간을 못 만나 보다가 이제 어떤 마을을 발견하고 이제 소년들이랑 어울리게 되는데 뭐 그 마을 가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도 되게 신기하게 여기고 그리고 얘 눈에는 약간 신이 보이고 뭐 약간 그런 이야기야. 근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얘가 약간 그 문명화된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좀 재주가 있는 거지.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활을 못 쏘는데 석궁을 만들어. 예, 몸으로 땡겨가지고 이제 장전을 하고 쏘는 석궁도 만들고. 근데 말 그 편자라고 하나? 아 편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발 받침 같은 거. 이거는 사실 히스토리에도 나오잖아. 말굽이요? 아니. 사람이 올라탔을 때 이렇게 말 안장에 발 대는 거 있잖아. 아, 그 이름 그때 등자라고 하나? 아무튼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을에 약간 정착을 해 힘을 합세해서 뭐 인간 세계는 전쟁이란 게 있더라 하면서 마치 그 전쟁을 앞으로 해 나갈 것처럼 하다가 그냥 마무리가 돼.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미우라 켄타로가 이제 타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베르세르크 41권 말미에는 이제 후에 어떻게 지금 뭐 연재를 할지 아니면 끝내야 될지 이걸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 중이다. 이 정도로 했는데 이 두루안키 요 작품은 그냥 종결 지었다.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제 끝이야.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뭘로 채웠냐? 사실 원한이 있었던 거지. 원한은 뭐였냐면은 이 작품은 아니었고 그 미우라 켄타로가 생각한 건 아마조네스라는 작품이었어. 그런데 이건 뭐냐면 현 세계에 있는 일본 소년이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때로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또 신화 세계에서 마치 또 이제 그런 어떤 문명화된 도구를 현대 문명에 뭔가 관련된 거를 이제 고안을 하고 이제 그걸로 싸워 나가는. 근데 이제 신화 세계 인물들이 나오는 거지. 보니까 뭐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페르세우스도 나오고 뭐 그런 인물들이 실제로 나와서 약간 뭐 신인 정도로 이제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 이제 그게 이 두루안키 작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어. 왜냐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발상이 좀 재미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일본에 있던 소년이 뭐 이렇게 신화 세계로 가고. 근데 요즘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게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나리오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게 이제 수록이 돼 있는 이런 책이 됐어요. 캐릭터 콘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그거라도 실어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우라 켄타로가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그려냈는지 오, 잘 그렸다. 네, 그런 스케치를 보는 재미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 권에 완성된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그리고 훗날을 기획할 수도 없어서 좀 아쉬워. 그렇죠.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조금 만회할 법한 그냥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일단 작가님- 말해봅니다. 작가님이 그냥 이런 수준으로 그림 그리셔서 될 것 같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저 콘티로도 그냥 조금만 손 보면 다 오. 작품인데. 그러니까 약간 힘을 빼고 했으면은 훨씬 더 연재 속도도 빨라졌을 텐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쉽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진짜 밈처럼 작가님 이러다가 연재 끝나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현실화 됐으니까 너무 아쉽죠. 건강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런 작품이나 베르세르크 41공 완결에 덧붙여 네.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위안 아닌 위안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네, 두루 안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소개할 작품은 코타로는 1인 가구. 넷플릭스에 있고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드라마도 있더라고. 근데 드라마보다는 애니가 나은 것 같고. 다 요거- 봤어요? 드라마? 드라마 한 중간까지 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코타로는 1인 가구 한 2편 보다가 네. 너무 밋밋해서 아, 난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더라고. 일단 이거에 관심 있었던 건 예전에 그 댓글에 기드라곤님이 한번 추천을 한 적도 있고 해서 누구요? 키드라곤 KIDRAGON 기용 씨. 마음대로 이름 짓지 말라고. 뱉고 맞을 걸? 어쨌든 그 추천한 것도 있고 해서 우리 내부에서 검토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당시에 강 기자가 이제 이걸 재검토하자고 했을 때 나는 이미 5화까지 봤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해야겠다 했지. 어제 뭐 봤어 해서. 그래서 다룬 거였고 이게 이제 원작 만화가 있어요. 동일한 제목이고 내용은 이제 어느 아파트에 이제 4살짜리 사토 코타로라고 하는 꼬마애가 이제 혼자 이사 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한 6살 정도의 아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만 나이니까 4살 되게 적어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한국은 한 2살 더 붙여주면 한 6살. 우리가 생각하는 6살 어떤 그런 정도 있잖아. 갑자기 유치원 늙었어. 약간 말랑말랑한 그 나이.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얽히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옆집에는 잘 안 나가는 만화가 나중에 조금 잘 나가는데 그리고 아래에는 약간 조폭 같은 아저씨 있고 그리고 옆에 옆집에는 이제 술집에 나가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카바쿠라. 캬바쿠라. 아 그래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근데 얘가 말투가 어르신이야. 왜냐면은 그 사극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말투가 항상 어르신 말투야. 사극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사극 배경처럼 해놓은 사무라이 같은 애들 나오고 막 그런 무슨 거였어. 제목이 뭐더라? 그게 무슨 거기 메일인데. 안에 얘가 보는 프로그램이 이름이 나와요? 직접 좀 언급이 네, 돼요? 언급이 돼요. 계속 그걸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사극 말투를 쓰니까 네. 그걸 따라하다 뭐 이렇게 됐다는 식.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막 반말하고 그러지. 근데 어린이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얘가 부모님이 이혼한 것 같아. 그리고 정확하게는 안 나와. 아빠는 얘를 뭔가 가정폭력을 해서 얘를 좀 때렸던 것 같고 엄마는 아이를 방임해. 얘를 만질 때마다 이게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거 장갑 있잖아요. 그걸 만지고 얘를 만져요. 그런 회상이 나와. 그걸 끼고 만졌겠지. 그러니까 싫으니까 얘를 직접 만지기. 그러니까 만지고 만진 게 아니라 끼고 미안. 만졌다. 끼고 만졌어.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이제 과거의 회상이라든지 주변 묘사로 대충 알 수 있는 거였고 어쨌든 애가 생활력이 강해 혼자 하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애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나와. 막 중간에 가출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너 가출도 안 해. 나 되게 부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가족이 그리우니까 거기에 막 이벤트 하는 있어. 풍선을 이벤트에서 오면은 하나씩 주겠다 했는데 그걸 계속 받아가면서 나중에 살짝 보니까 거기다가 뭐 아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써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잔잔하게 계속 흘러가요 그냥. 그 얘는 어떻게 혼자 생활을 하냐고요? 근데 그게 조금씩 계속 나오면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조금씩 밝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어른들이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즈만가 대왕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주변 애들이 다 착하잖아. 여기도 보면 주변 애들이 다 착해 일단은. 근데 애가 그렇게 혼자 살면은 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결말만 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보다 결말도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런 내용이야. 뭐 어린이집도 혼자 가더라고. 갈 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그 옆집 그 청년이 만화가 뭐 하고 있는 그 자기가 그냥 따라가서 보호자 역할 해주고? 뭐 그런 얘기더라고. 그래서 근데 에피소드가 되게 어디서- 짧아. 어디서 감흥을 받아야 될지. 감흥은 되게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피소드들에. 3편까지 봤단 말이야. 그 2편보다 3편 조금 보다 말았다. 마음이 너무 건조해졌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보다가 알겠어 포인트는 그 풍선 막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아빠 엄마 그래놓고 했더니 그거 이제 막 따라와서 보던 어른이 막 울고 막 그래요? 뭐 아니 그냥 외롭구나 뭐 그냥 그런 건데 네. 그냥 알만한 그냥 그런 얘기잖아. 그런 흐름이고. 야 어떻게 되냐고.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마지막에. 누가 죽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학대당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포니까 말할 수가 어떻게 없죠. 해피해지냐는 거지.
뭘 회피해져? 계속 얘네들이 그냥 유사 가족처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 계속 얘가 과거에 혼자 방치 당할 때도 주변에 얘를 뭔가 관심을 가져줬던 어른이 있어서 뭐 걔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든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이러고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점점 조금씩 조각이 붙어지는 거고, 그 와중에 사실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나와. 현실 고발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캐바쿠라에 있던 그 여성이 뭐 데이트 폭력 당하는 장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경찰한테 신고하고 심지어 이사까지 가. 왜냐면 이 집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도망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알았어. 왜? 알았다니까. 충분히. 보라고 이 건조한 사람아. 아니 그냥 그래. 어쨌든 근데 뭐라 나는 뭐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되게 더 가슴에 와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난 이거 보면서 막 애를 뭐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하면서도 뭐 노키즈는 오히려 더 부각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만화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그렇습니다. 요 한 두세 번 동안 무협을 안 해가지고 다시 무협지 보던 거를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되고 있고, 이름은 의원 다시 살다. 의원이 다시 살겠지. 또 환생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않아요? 다시 살던데 이름이 다시 살던데 환생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의원이야? 외과 의원. 아,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현실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흑수전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의대 붙고, 그러니까 현실에선 주인공이 이제 고아였어. 그래서 고아원에서 뭐 혼자 공부해가지고 하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40대 되니까 이제 좀 뭐 돈도 모아지고, 그래서 얘가 의료 봉사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전쟁터에 애들 아픈데 거기 가가지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폭탄을 맞고 죽어. 아이고 저런. 그래서 다시 눈을 뜨니까 여긴 어디지? 그거 늘 그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애기 몸으로 태어났어. 그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주위가 막 피바바가 피바바. 이 피바바. 아니 그때 뭐야? 애기 몸으로 태어났는데 주변이 피범벅이라고? 그러면서 어디 습격을 당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칼에 찔린 사람들도 있고 난리잖아. 그래서 근데 얘는 애기인데 그 외과 의사로서 되게 오랫동안 해온 그 경험은 자기 몸에 다 있는 거야. 그렇죠.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뭐 꼬매기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고 해가지고 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표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표행 중이었어. 뭔가 물자를 옮기다가 습격을 받은 거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구하러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또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서 말도 안 되는 의학적인 수술이 돼 있는 거야. 애기가? 그러니까 애기가 했다고 처음에 생각도 못했지. 이게 뭐지? 그런데 그때 왔을 때 되게 유명한 의원도 그 일행에 같이 있었어. 그 의원이 이 상황을 보더니 이게 뭐지? 내가 아는 그런 수술 방법이 의료 방법이 아닌데, 근데 이 애가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를 한번 얘랑 얘기해 본다면 너를 제자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애기가 진짜 응애가 아니라 좀 나이가 한 있는 6, 7살 뭐 한 10살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만. 그러니까 손발은 쓸 수 있는 애기.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현대적인 그런 외과 왜냐면은 보통 무협지에서는 대부분 침술 아니면 약술이거든요. 근데 외과 수술을 개복 했다?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치. 여기서는 부술이라고 말해. 그걸 뭐 자르고 꼬매고 장기를 드러내고 그런 거 자체는 무협 세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이 무협에서도 그런 걸 하는 데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적다. 대부분의 의학 어떤 집단들은 약을 쓰거나 침을 쓴다. 얘는 썰고 썰어? 뭘 썰어? 썰고 꼬매는 아주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의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있는 집단인데 그리로 오게 돼요. 그리고 얘를 거둔 그 의사가 이 의각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주인인,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병원장이겠지? 병원장이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최고 대빵 의사라고 해야 돼? 보통 병원장이 의사죠. 잘 모르겠네. 병원장도 의사죠. 의사죠. 네. 거의 김창완.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의사인 병원장이라고 합시다. 이제 근데 이 시대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절맥이라고 그래서 무협지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있어요. 되게 오성이 돋지만 금방 죽어. 오성이 되게 높아. 되게 천재야. 항상 절맥들은. 내공이 5성까지 간다? 아니요. 머리가 되게 좋은데 금방 죽어. 그런 거를 보통 절맥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 스승도
구음절맥이라고 해서 항상 제일 큰 절맥을 구음절맥이라고 해요. 뭐 9가지 큰 맥이 몸에서 막힌 거야. 그래서 원래는 시름시름 앓다가 20살에 죽는다 뭐 하여튼 맨날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임방명의 어떤 그쵸. 설정인 거지. 근데 얘는 이 스승은 그 제갈세가 보통 제갈세가가 대가리가 되게 좋은 걸로 나오거든. 제가 공명. 그쪽의 후손들이니까 그 제갈세가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3, 40까지 살고는 있었어. 근데 곧 죽을 건 알아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애가 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얘가 단순히 그런 의학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와 보니까 현대에 비해 가지고 무협 세계가 얼마나 낙후됐겠어요. 가지고 얘 일단 제1 과제는 스승을 살리는 거야 어떻게든. 자기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시대는 추운데 스승이 구음절명이니까 몸에서 막 한기가 흘러 계속 한기가 쏟아나오는 거야. 이 한기를 생활 속에서 다스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온돌 같은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온돌. 온돌을 이 시대에 막 보급을 하기도 하고 코타츠. 코타치가 아니라 만들기 힘들어 그건. 그러고 뭐 당연히 이 시대니까 청결이라는 거에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누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비누를 되게 안 써.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꼭 다들 비누를 억지로 쓰게 해야지 막 이런 개그신도 나오고 뭐 의학에 점점 녹아들면서 막 페니실린도 만들려고 하고 너무 비슷한데. 지금 저도 그 얘기하려고 뭐랑?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뭐. 닥터 진이라고 그게 뭐야? 일본 만화 되게 유명한 만화인데 이게 또 드라마로도 나오긴 한국에서도 했었어요. 드라마로 만들. 나도 만화로 봤어요 옛날에. 네. 이게 딱 에도 시대로 타임슬립 해가지고 거기서도 페니실린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뭐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 봐. 비슷하지. 페니실린이 워낙 유명하니까. 제일 필요한 항생제 1바니까. 그래서 일단 문명화를 하려면은 일단 비누랑 그러니까 비누도 나왔죠. 거기도. 페니실린은 기본인 것 같아. 닥터 스톤 한번 소개했었나? 거기도 보면 이제 그것부터 만들고 시작을 하거든. 아,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드래곤 헤드 같은 작품 보면은 위생이 왜 중요한지 나오잖아. 그 재난 상황에서도 씻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코로나19를 타파하기 아니, 뭐 위해서 그런 손을 것도 씻어야 하는 있지만 것도 뭐 심적인 안정감만이 아니라 그런 병균이나 그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면역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가는 방향이 그냥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냥 한국에 맞춰진 느낌? 한국이 아니지 무협 세계. 무협. 아, 무협이면은 무협이가 또 뭐 그렇지. 중국 어딘가겠지 뭐. 근데 무협지인데 안 싸우고 이런 의학 기술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싸워야지. 그런 것도 나오고 이 스승이 이제 이 시대에서 한 키가 19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람이고 190? 너무 거한인데? 그러게. 되게 냉미남이야. 엄청 차갑고 아무한테도 감정을 안 여는데 이 잘러. 짤로 그래 저래. 제자를 맞으면서 제자가 너무 똑똑하잖아.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러면서 제자한테만 되게 해퍼지는 그런 친데레, 인물이 되는 친데레. 친데레가 되는 거지. 여태까지는 아니었다가 그런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있고 사랑해? 아니에요. 남자예요. 둘 다. 남자는 사랑 못해? 안 하더라고. 아쉽네요. 장르 변경. 뭔 소리야? 장르 변경은 못했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설정이 나니까 늘 나오는 설정이지만 와 보니까 이거 내가 의학 레지던트 시절 그런 때 읽던 무협지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세계로 환생을 한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그 무협지에서는 원래 천마가 주인공이라 이 천마가 막 모든 애들을 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천마가 될 애를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가지고 이 애랑 어떻게 보면 의형제를 맺으면서 그런 되게 악독한 살인마가 되는 걸 미리 방지를 해요. 그냥 처음에. 절맥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나? 누구를? 걔를. 타고나는 거 아니야? 타고나는 그런 거야. 거야? 태어날 알았어. 때.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됐어. 뭘 알겠냐. 그런 식으로 잘러. 그런 식으로 의형제들도 만들고 자기 스승을 구하려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무력도 되게 높이려고 하고 뭐 당연히 내공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승의 심장에다가 수술을 하는 거야. 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심장 수술을 할 때 그 튜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판마? 아닌데. 그러니까 인공 혈관이라고 할게요. 인공 혈관을 내는데 그거를 엄청 더운 기운을 갖고 있는 약물로 만들면은 이 구음절맥이란 거를 극복할 수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승도 결국 살려내. 예. 다른 무협지랑 다른 게 이런 의학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에만 관심이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오로지 의에 관심 있는 거야. 무는 그냥 얻어오는 거야 살면서. 그래가지고 큰 싸움을 하면은 무협지들이 되게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무가 이제 한 단계 더 증가됐다. 근데 얘는 그런 깨달음을 계속 의학 쪽에 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쟤는 저렇게 싸웠는데 왜 이렇게 깨달음 많이 얻었는데 세지지가 않지? 그러면은 이거를 의학적인 걸로 해가지고 더 새로운 기술을 쓸 수 있게
메디컬물인가? 반 메디컬 반 무협물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남자들만 드글드글 나오는데 여주인공이 안 나오는 거야. 되게 후반까지.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요즘 무협치고 그렇게 했는데 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주인공이 글 쓴 분이 여자분이더라고. 무협을 쓰면서 글 쓰는 분이 여자분 진짜 없거든요. 뭐 의학적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인가?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냥 글 쓰는 분이고 심지어 필명이 태선이었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래서 다 꽃미남들이 나오고 브로맨스가 나오고 스승이 이렇게 이 제자가 되게 몸을 갈아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 완전히 정신이 나갈 때까지. 그러면은 엄청 그거에 마음 아파하면서 막 제자를 어디다 묶어버려.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요즘 약간 BL 자꾸 내가 이걸 노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르는 분명히 무협인데 약간 비의 코드를 넣은 그치. 거예요. 자꾸 그런 거에 그리고 낚이시네. 확실하긴 안 하잖아. 확실 뭘 해? 뭘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느낌만 있지 뭐 그치. 없잖아. 뭐 스승님 방에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 그래. 동생들 방에 들어가고 그런 되게 건 좋은 없단 시도인 것 같아 이런 거. 난 되게 나중에 알았어. 이게 여자가 쓰니까 이런 또 느낌의 무협지가 흘러갈 수 있구나. 다음에 BL도 한번 해줘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안 보거든요. 이혼물도 한번 몰라. 해주고. 이혼물은 한번 봐볼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한 25건까지 나왔는데 25권. 이미 완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연재를 하고 있고 아직 나왔대잖아. 25건 정도를 연재를 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도 볼 수 있고 보면은 솔직히 작가가 되게 엄청 창의력이 톡톡 튀거나 그런 작가는 아니에요. 아까 네, 닥터진. 닥터진 같은 것도 보면 어디저기서 설정들을 되게 많이 빌려오긴 했는데 그거를 되게 잘 조합할 줄 알고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들 줄 알아. 다 남자 캐릭터에 한정돼서 그렇긴 한데 그런 면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무협과는 다르고 환생해가지고 내가 존나 세지는 그런 무협과도 또 다르다. 여성 독자가 많겠네 이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긴 해요. 요즘 웹소설 설명드리면 약간 패스티시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작가가 원래는 자기가 여성인 거를 밝히려고 그랬었대. 처음에.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무협 독자들이 안 본다. 그치.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태선이라는 필명으로 적었다고 하더라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 올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줄 알았는데 2021년에 개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샤말란 감독의 맞아, 작품. 개봉했던 거 본 것 같아요. 예고도 엄청 때렸어. 무슨 뭐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데 맞아. 많이 그래요? 나왔고. 나도 거기서 봤나 보다. 그래도 그 본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안 걸려있고. 봤나 봐. 그래서 한 가족이 이제 휴양을 온 거죠, 리조트에. 그래서 웰컴 막 티도 받고 막 이런 되게 고급스러운 데를 갔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죠? 그 매니저. 매니저도 있어? 매니저가 되게 좋은 데 있다. 좋은 완전 그 무인도 같은 해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만 간 게 아니라 한 2가족 정도인가 더 가게 된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거기 모이게 됐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근데 막- 예고에서 다 나왔잖아요. 다 되게- 늙어버리는 거 아니야? 네, 막? 맞아요. 제목이 일단 올든데 뭐.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만에 50살까지 먹는 곳인 거예요. 거기서. 그럼 이틀 있으면 가는 거야? 네, 하루만 있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할 수도 있겠지 뭐. 그 와중에. 내가 3일이나 살았어. 막 그래서 우선 그 가족도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는 한 40대 정도고 이제 애들이 첫째가 한 10살, 12살 정도 된 여자애, 그리고 둘째가 한 6살, 7살 정도 된 남자애.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지고 중간에 남자애가 크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온 거죠. 반나절 만에. 누구 죽기도 해요? 죽죠. 늙어서 아. 죽죠. 부모는 이제 늙어서 죽게 돼요. 내가 본 장면은 어디까지였냐면 어떤 남자가 이거 벗어나면 되잖아 하고 갔는데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던가 뭐 그랬던 맞아요. 것 거기에 뭔가 기가 흐르는지 결계 같은 게 있는 예, 것 같은데. 있는지 그 안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지만 나갈 나가는 때는 건 아니란다. 마음대로가 아니야?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하나가 있긴 해요. 나이트 샤말란. 예, 그래서 그 공포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화를 갖고 공포화한다는 그 되게 신박한 느낌? 공포 영화예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아랑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볼 수- 무서운 거 없어. 이거 아랑 등급 통과. 괴물 안 나와. 나이트임 샤말란 괴물은 다행인 괜찮지. 거지.
귀신만 아니면 나한테 돼. 호러를 그렇게 물론 말해봤자. 아바타 아앙의 전설 같은 것도 하긴 했어. 어? 샤말란이. 그건 뭐예요? 그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있는 판타지 영화 있잖아. 근데 그런 것도 했어. 자기 아들 뭐 자식한테 뭐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그런 거 하다가 결국은 장기가 너무 분명한 감독이잖아. 그렇죠. 예, 스릴러나 호러에 방점이 찍혀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생각만 하고 그냥 안 봤네. 나도. 나는 결말을 알고 있어서. 아, 뭐야? 결말 알고 그럼 있어요? 더더욱 안 보고 싶잖아. 그렇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봐가지고. 나도 모르고 있었어. 아무튼 뭐 그런 작품이고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하자면은 뭐야? 좀 재미는 없긴 했는데 그냥 딱 넷플릭스스러운 영화여가지고 봤어요. Choose or Die라고. 딱 말 그대로요.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거 나 트레일러만 봤어. 여기서 뭐 엄마를 살려야 되는데 뭐 괴물이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뭐 그런 장면 본 것 같고. 이게 딴 거 본 것 같은데. 아니 맞아 이거야. 트레일러가 아니라 중간 조금 장면 나와요. 그런 건 장면 나와요. 내가 이걸 한 반 보다가 이제 도저히 못 보겠다고 이제 포기한 영화인데. 네, 저는 끝까지 봤어요. 이것도 나름의 뭐 반전도 있고 아니 하는데 근데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어. 이게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오진 게임을 않아요. 했는데 게임이 되게 옛날 게임인 도스 거야. 게임 같이. 어디서 주워온 약간 그 신비한 게임인 거야. 틀었어.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근데 그 선택지가 되게 괴상한 거지.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 뭐 이런 수행하는 네.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현실과 연결이 돼 있다까지는 봤어요. 주만지야? 주만지 약간 다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주만지 같아요. 다른 세계로 간 건데 이건 현실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사람이 막 자꾸 뭐 유리 깨물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유리를- 저는 유리를 그걸 왜 되게 깨물어? 징그러워 어머 이렇게 긴장하고 봤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다 봤어. 다 보긴 끝까지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면 넘어까지도 봤다고. 아. 그러니까 유리를 깨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지배를 받는지 깨진 병을 이렇게 어두덕 씹어 먹더라고. 누가 봐도 그 사탕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주변에 막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원이 갑자기 컵을 깬 다음에 그걸 막 아가작 씹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게임을 안 하고 쉬겠다를 선택했더니 그런 게 나오니까 결국 게임을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식의 호러였는데 좀 너무 인위적인데? 좀 인위적이기도 끝까지 하고. 계속 인위적이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함정인 것 같아 이런 게. 네. 그러니까 되게 작가주의인 척하는 감독들이 여기 많이 흘러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좀 재미도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터치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러다 보면은 초중반을 끌고 나가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영화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는 이거를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길지가 않잖아. 한 70분 되나요? 7, 80분 네, 정도밖에 얼마 안 안 돼요. 되는데 반을 봤는데 후가 보기 싫을 정도면은 어떤지 알겠지. 근데 저는 그때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야구 보기. 딱이다. 그래서 이렇게 뭘 보지 하는데 딱인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딱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자라고 해서 그렇군요. 1시간 반 기다릴 때 꼭 볼 수 있는 영화. 아랑 못 봐 이거. 아, 왜? 왜 이거 볼 수 있지? 뭐 귀신 안 나오잖아. 모르 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귀신류 아니면 대부분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귀신 아니잖아. 이거 게임 나온다며. 그리고 귀신 악령류 빼고.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라 그 장면이 뭐였냐면은 갑자기 이제 게임 속에서 어머니가 있는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쥐가 되게 거대한 쥐가 아. 집 안에 들어왔다. 어떻게 탈출할 거다. 뭐 창문으로 도망친다. 문으로 도망친다. 이거를 엄마한테 전화로 지시하는. 근데 그것도 죽겠네, 연출을 어떻게 엄마. 했냐면은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도트 그래픽으로만 보고 있는 거야. 소리만 깍 들리고. 근데 이제 엄마의 상황은 전혀 나와지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화면에 큰 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안 그러니까 나와요. 난 그런 식의 연출이 뭐 자기 스스로는 나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떠올렸어라고 굉장히 그 자기 함정에 많이 빠진 듯한 그런 영화로 생각이 됐어. 그러니까 일단 좋은 공포 영화 되게 많거든. 거기다 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을 중간에 한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 저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는 그런 B급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저야 뭐 공포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 이미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별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금방 앞서 소개했던 올드는 이제 그것도 넷플릭스 영화인 줄 알고 봤을 때 이건 너무 재밌어. 아니라 봤더니 역시 급이 다르지. 야, 급이. 그거 샤말란이야. 했잖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드리고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난 나추즈 해야겠는데. 뭐요? 아니야. 낮추자면 다이지. 다이야 그럼. 네, 그럼 죽어요.
알겠다고 왜 죽이려고 그래. 죽어버리래. 아주 선택을 안 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자, 제가 할게요. 마무리로 저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거는 이제 웨이브에서 저는 봤고요. 뭐 SBS에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SBS에서 했지 먼저. SBS 드라마를 웨이브에 스트리밍 한 거죠? 그래, 그런 거지. 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요즘에 약간 애매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트레이서가 아마 그럴 거야. 뭐 공동 제작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웨이브가 먼저 띄우고 어. 아, 뭐 뭐 그런 하루 식으로 하는 게 먼저 있다고? 더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피해 게임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하루 먼저 올라온다고 며칠 먼저 올라오고 이것도 그랬나? 그다음에 이제 MBC에서 방영을 하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한번 파토가 났다고 해야 되나? 안 올라왔대 피해 게임이. 왜요? 그래서 난리가 났대. 이거 뭐가 잘못됐겠지. 올라오는 날에 안 올라왔대. 뭐 예약해놨는데 방영에 잘못했나 먼저 보지 이제 뭐.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요즘에 좀 애매하긴 한데 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한 뭐 시즌 1, 2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또 방영을 하더라고. 잘라가지고 했더라고요. 초반만 봤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러 권희룡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고, 그리고 배우들은 뭐 김남길, 진성규, 김소진, 김원혜, 그리고 뭐 이대현, 뭐 이런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김원혜 씨 좋아해가지고 좀 반가웠었고, 예전에 뭐 김과장이나 시그널에서 좀 봤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시그널에서도 자료 분석 요원이었거든. 근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한국판 마인드 헌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시기상으로 정확히 언제죠? 2000년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2000년대 초반. 네, 그 전까지는 그 연쇄살인범을 쫓는 방법을 프로파일링을 사용한다는 이런 게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잖아. 근데 처음에 이제 권일령과 무슨 김나무인가 이름 뭐지? 하여튼 이름 되게 이상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뭐 그렇게 물어봤대. 아 다들 위험한 일을 하시니까 가명을 쓰시는군요. 이러면서 가명인 줄 알고. 근데 뭐 하여튼 무슨 나무야. 아, 그래? 하여튼 그런 분이 이제 만든 그 사건이 아니지. 그런 일화를 다룬 거거든. 강호순 건 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 팀이 만들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마인드 헌터를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 맞아요. 당시에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방해가 되는 존재가 뭐냐면 경찰 그 자체거든. 왜냐면 이렇게 싫어하지. 이렇게 하는 거 수사가 아니야. 니네가 하는 거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움이 사실. 될 때까지 믿지 않지. 통계학도 아니고 약간 그 심리학, 근거 자체를 감. 그냥 프로파일링은 프로필을 짜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보지도 않아놓고 성별이 뭐고 생활 패턴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니네가 뭔데 라고 이제 나올 거잖아. 사실 거기 있는 증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이제 거기에 반발을 샀는데 결국은 이제 팀을 꾸려가고 실제로 이제 몇 명 잡고 너무나 흡사하게 정말 그 살인범들 인터뷰들 계속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만 보고 약간 초자연적인 건 줄 알았어. 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아. 그래서 정확한 이게 알고 보면은 제목이 완전히 직관적인 거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나쁘지 않게 봤는데 일단 마인드 헌터를 본 입장에서는 그걸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인드 헌터를 내가 나중에 봤거든요. 이걸 보고. 근데 두 개가 초반에 좀 비슷한 느낌인데 갈수록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헌터는 그 주인공 자체가 점점 그 수사 프로파일링 하면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약간 이상한 집착을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전형적인 이제 한국인이에요. 그냥 이 범죄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너무 힘들어해. 아 이런 미친놈들 얘기를 내가 계속 들어줘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게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얘네들이 입만 맞춰줄 필요 없다라는 기조로 계속 가죠. 그 스탠스로. 그 마인드 헌터도 시즌 2에 가면은 그 중에 한 명 아 시즌 2는 안 봐서. 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약간 그런 거 같다는 느낌을 받는. 아 덱스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쨌든 마인드 헌터는 70년대 얘기고 한국은 굉장히 늦었지. 그치.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요즘에는 연쇄살인범이 한국에 없잖아. 아직까지는 없대. 못 찾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다는 거야. 아, CCTV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연쇄살인이라는 어떤 지표가 생기면은 있는 거잖아. 잡진 않았어도. 근데 네.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최근 몇 년간. 근데 만약에 생기면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되겠지. 사실 거기 마인드 헌터에 보면은 이제 연쇄살인범의 이게 출현을 결국은 그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 아노미 현상 뭐 그런 거에 따라가서 사회 변화를 애들이 못 따라간다 뭐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예상외의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쉬운 말로 인상적인 대사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잡은 놈들한테 얻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맞아. 네가 잡을 사람들은 아직도 안 잡힌 거잖아. 그 장면이 그건 나 아무것도 모른다. 네. 거기 그 인터뷰 가는 장면이 제일 긴장감 넘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스포일러 할 수도 없지만 거기서 왠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잖아. 맞아요. 막 아무것도 안 대들고 해요. 막 그리고 뭐 찌를 것 같고. 목을 딱 잡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근데 그런데 너무 그 긴장감 사람들의 넘쳐. 그 긴장감 같은 게 네. 있지. 항상. 네. 그런 것도 있고 맞아 마인드헌터를 볼 때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좀 느리긴 해요. 그래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 제가 먼저 봤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한국 드라마 특유의 어떤 속도감이 있어. 중간중간에 이 사건이 안 벌어지면 경찰들과의 암투가 계속 있어. 그 안에 막 이상한 경찰이 있어. 걔랑 막 싸우고 그 새끼가 언론에 이게 뿌리면 이상한 언론이 빠지면 안 되지. 기레기가 뭐 이상하게 막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사건 수사가 힘들게 만들고 뭐 이런 계속 얽히고 그래서 이걸 되게 속도감 있게 보다가 마인드헌터 보는데 언제 사건이 나고 언제 해결해 이런 느낌 들더라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파일링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겠지 그건 당연히. 네. 근데 나는 이제 내용. 좀 보면서 이게 당연히 이걸 보다가 보니까 좀 느리다라는 느낌이 들고 물론 이게 더 전문성이 있고 되게 잘 만든 건 알겠어 마인드헌터가. 그거는 확실하지. 근데 누가 봐도. 왜냐면 데이비 핀처인데. 근데 좀 피곤해 보다 보면 그건. 저 그래서 시즌 2 보다가 그때 뭔가 사람을 좀 갉아먹는 건 있어. 네, 그런 그래서 작품들이. 저는 이제 막 정주행하는 거 이렇게 쫙 몰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마인드헌터는 그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난 시즌 1 보고 그만 봤어요. 이제 네, 그래서- 피곤해서 못 보겠다. 사실 딱 보면 약간 지쳐. 네, 그 내용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사람을 동화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피곤해지고 그렇게 긴장하고 보게 사실 만드니까. 핀처의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오락 영화인 건 분명한데 보고 나면 되게 피곤해. 그런 게 이제 거기에 완전히 내 그 영화를 내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영화한테 흡수당했다는 그런 압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악의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들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가볍게 만들었지. 어. 아주 가볍게. 그래서 마인드헌터 같은 경우는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2 중간 정도 보다가 지금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음 편히 보기에는 나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추천한다. 이게 가볍게 이제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실제 범죄자들이 어떻게 체포됐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중간에 얘네들 어떻게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 그냥 사건이 있었고 체포되고 이제 인터뷰하고 이게 중심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게 보지 않을 수 있는 드라마죠. 마인드헌터도 생각해 보니까 실제 살인범들이 다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살인범인데 그 행색을 약간 바꿔가지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생각이 안 나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나온 걔 누구지? 찰스 맨슨이 나오지 아마.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되게 꾀재재한 이런 스타일로 아마 마인드헌터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 그런 방식도 이제 비교해서 두 작품 보시면 되게 재밌겠네요. 마인드헌터 이걸 더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사실 그게 원료라고 볼 수 있으니까 70년대 정말 그 태동하기 시작한 걸 다룬 거고 한국에 어떻게 이식이 되었느냐를 이야기하는 작품이고 악의 그러게요. 마음을 읽는 여기서 작품. 대놓고 나와요. 그 마인드헌터 그 책이 원작이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여기 진성규가 이제 팀장인데 맞지.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이 권일용인 거야? 김남길이 아니 김남길이- 김남길이 권일용. 아니 그러겠죠. 너무했네. 너무 꽃민당으로 아니 만들었네. 그래서 이거 여기 팬이 엄청 많아. 이게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다들 김남길 팬들이더라고. 그 아시아권에서도 외국인 김남길 뭐 팬들이. 잘생기고. 그렇지. 여기서 날씬하고. 머리 스타일이 나랑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여기서. 약간 뽀글뽀글 해가지고. 좀 못생겨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머리 또 뽀글거리게 해놨나 보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진짜. 뭐 그런 거야. 맞아. 그쵸? 좀 갑자기 펴라. 기분이 확 나쁘네. 미자용 거기 다신 가지 말라니까. 그 미자용은 안 되겠다고. 돈을 받아야 돼.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나 봐 이 사람들아.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시즌 2까지. 네. 자, 오늘 이야기해본 거 만화 두루한키 애니메이션 코타로는 1인 가구, 그리고 무협 웹소설 의원 다시 살다, 영화 올드 추조와 다이, 그리고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앤 마인드헌터. 같이 얘기를 해보게 됐네요. 네, 많이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화가 베르세르크 10편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 A플랫 시리즈 기획전 말미니까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해서 책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키아 작가의 아이돌 뒤에 아이돌. 아이돌 뭐라고 해야 돼? 사전? 인물 사전. 예. 인물 사전이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54명의 아이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많이 사주세요.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플랫.